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사로운 햇살 같은 증시 카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핫했던 3가지 이슈 포인트를 꼽아서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 임상 3상 개시 소식에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백신 치료제 테마 급등을 했죠. 일신제약 아니면 신풍제약처럼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작년에는 이 바이오주들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제재 예정인데요. 지금 디지털 화폐 CBDC의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가 담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니켈 가격이 정말 폭등했죠. 어제고 오늘이고 니켈 선물 가격이 ETN으로 따지자면 60%가 넘는 상승률, 어제 오늘 합하면 거의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자, 원자재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요,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섹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3가지 시황 이슈들 우리가 들고 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셔도 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메신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먼저 켜주시고요. 문자에 샵 3989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홍주원 3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오늘 화요일에 출연해 주시는 홍주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해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0원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말 100원이 너무너무 아깝다 하신다면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홍주원 대표님 얼굴이 딱 보이시죠? 이분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히든 종목 잔뜩 준비했습니다.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가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황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홍주원 전문가님 수익률 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TJ미디어 26%, 신세계 7%, 토니모리 39%, 사마네트워크스 23%, 사마네트워크스는 오늘 더 올랐었죠. 그래서 진입가 보자면 3,800원에서 최고가 4,665원까지 윗골이 달았지만 우리는 3,800원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JYP 엔터, 초록뱀 미디어, 제주맥주, 디어유까지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2월 말부터 우리가 3월까지의 간략한 종목들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분들 3개월 동안의 수익률도 어마무시하니까 오늘도 집중하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빨간불 킬 수 있는 그런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분 모셔봤습니다. 홍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듯한 이런 느낌은 뭐죠? 우리가 지난주 3일절이었군요. 맞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이면은 찾아뵙고 있는 홍전입니다. 네, 뭐 저번 주가 조금 휴방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그 일주일 사이에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많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여러모로 힘든 시장이었어요. 네. 특히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모로 좀 오늘 시장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정말 이번 주 시장이요. 특히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 너무 많잖아요. 네. 당장 내일의 대선도 그렇고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오늘 시장이나 뭐 좀 관전평을 얘기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엉망이었죠. 엉망이었다. 오늘 시장은 네.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너무 힘든 시장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이유가 네. 뭘까요?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러시아의 이슈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게 살짝 푸틴이 조금 낙수를 둔 게 아닐까. 예,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네. 푸틴이 좀 예상을 벗어나게 되면서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계산 수치상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루하루 계속 지속을 할 때마다 러시아가 피해를 보는 금액이 약 1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오. 네, 하루에 10조 원 정도의 피해를 감수를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 유통하는 니켈이라든가 이런 네. 원자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유연탄도 그렇고요. 이런 원자재들이 다 막혔잖아요, 지금. 네. 다 막히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사실상 시장에서 뭐 ETN 니켈 관련주들, 네. ETN 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니켈 가격이 15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아.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러시아발 이제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산의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유럽 국가까지 이 지금 수입 금지, 그 하면 금수라고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금수. 예, 금수 조치를 하게 됐을 때 이 지금 유류 가격이 배럴당 180불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일 그 원유 선물을 보면은 130불까지 돌파를 했다가 네.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유 그리고 원유가 급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까지 같이 올라요. 정말 심각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에너지는 곧 물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이런 러시아산 원유가 금수 조치가 됐을 때 배럴당 180불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예, 스태그플레이션 한마디로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까지 함께 오고요. 경기 침체와 또 물가 상승률이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경기 자체가 휘청일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 그래요.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를 했을 때 대안이 있냐? 지금 독일 입장이 그렇거든요. 네. 독일은 이제 지금 당장에 금수 조치는 하지 못한다. 왜냐? 지금 독일 안에 내부적인 상황도 이 원유가 올라갔을 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지금 경기 안정이 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금수 조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대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예, 이란이 이제 또 원유 수출 국가다 보니까 네. 이란에 대한 그동안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어줌으로써 원유 수출과 가스 수출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첫 번째 취지고 그리고 중동 이제 사이비란다. 저기 이제 사우디 네. 예, 사우디 국가 및 중동 국가들한테 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원유 감산에 대한 조치를 좀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에서 지금 당장 증산할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회잖아요. 네. 원유가 올라갈 기회인데
지금 이제 그쵸.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원유밖에 없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의 어떠한 그런 바람대로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원자재라든가 원유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다든가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푸틴이 살짝 지금 맛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핵위협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보 위협까지. 이 안보 위협을 넘어서 일단 핵위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3차 대전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다양한 우려감 때문에 네.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주머니를 꽉 걸어 잠그고 현금 확보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투심이 너무 악화됐어요. 그렇죠. 투심이 너무 많아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네.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협상이 있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소식이 시장에 좀 많이 악재로 작용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수익률은요. 좀 많이 견조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방송을 했었죠. 3일절이라 휴방을 했지만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익률표 보세요. 대부분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수익률은 아주 맛있게 냠냠하고 나왔습니다. 자,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26%, 토니모리는 39%, 사마 네트워크스 23%, 초록뱀 미디어, 제주맥주, 디어유까지 보니까 제주맥주와 디어유는 진입일이 우리가 3월 2일로 봤거든요.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단기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은 뭐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선물을 따로 주신 거예요? 아니 그날 이제 팍스 TV에서 제가 이제 네. 그날 좀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급등주 위주로 좀 드리겠다.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 뭔 추세 매매를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긴 어렵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명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 네,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가야 돼요. 시장이 지금 어디에 수급이 쏠릴 수 있는지 미리 선점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시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선침해라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런 다음에 종목을 보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들어가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당장 수급이 쏠릴 만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해야지만 네. 지금은 이런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도 손실률을 만회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현금은 있네 좀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는요.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치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당일 매매나 아니면 좀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종목들로 선물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2주 전에 딱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선물을 드리겠다. 노란톡방 안에서도 확실하게 종목명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집중을 하신다면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오늘도 종목 주셔야 돼요. 쫄랐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지 종목 주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노란통요. 지금 보니까 한 900명 후반대인 것 같은데 한 1,050명 정도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1,050명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방송에서 이 종목 좀 시원하게 공개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여기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1,050명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홍주환 대표님의 필명이 바로예요. 바로 수익 난다고 해서 바로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입장하실 분들은 또 문자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환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가운데 오늘 주목을 받은 섹터는 있죠. 바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개시 소식에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전일 미증시 폭락으로 우리 증시도 약했지만 그래도 요 부분들은 강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바이오 섹터들 약했지만 올해는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 섹터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절대 보시면 안 되죠. 절대 보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도 일부 종목이에요. 하긴 그건 그래요. 섹터가 네.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시장에 바이오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 그런 섹터가 다 움직일 거라는 것은 환상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일부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네.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 관련주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아. 친구들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섹터 자체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요. 호흡 잠깐 떼놨습니다. 잠깐 네. 예, 한 1, 2년 놔뒀다가 네. 다시 붐 불 때 그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요.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긴 하잖아요. 엄청난 급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또 2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네. 저번 달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 네.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47,000원까지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아. 그 이유는 저도 안 보인다. 네. 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어떠죠? 오늘 어디까지 올랐죠?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죠. 49,250원까지 올랐어요. 49,000원까지. 정확히 47,000원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왔네요. 맞네요. 네. 그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 좀 보시면 좋죠. 네. 그러면 여기 네. 이상은 좀 더 가기 어려울까요? 좀 힘들까요?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운전수 마음이에요. 아. 그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를 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 이게 오늘 신풍제약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한 일주일 정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경구용 치료제 때문이 맞아요. 아니에요? 경구용 치료제 맞아요. 네. 맞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얘 하나냐고요, 제 말은. 일신제약도 있죠. 많죠. 네.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도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도 뭐. 있고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 자체로 보면은 셀트리온 게 더 좋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좀 더 강하죠? 그게 좀 이상한데 얘가 그 전에 급등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치료제는 얘보다 더 좋은 치료제 많아요. 얘 그냥 그래봤자 지금 인상 3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미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치료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 말고도 백신 관련돼 가지고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백신주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네. 근데 왜 얘만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건 운전수 그래요. 마음이 운전수 마음. 그냥 세력들 오.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차트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저번 달이에요. 2월 달부터 이때부터 신풍제약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저점인 것 같았거든요. 이때도 물어보시는 분 많았고요. 네. 이때도 물어보시는 분 아, 많고요. 그래요? 네, 네. 뭐 이때도 물어보시면 많았는데 이놈의 이놈의 신풍제약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과거 흡사 3, 4년 전에 셀트리온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해를. 자, 신풍제약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언제 매수를 하시는지 아세요? 이럴 때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평단가 보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대 사이에 분포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때. 물론 그 위에도 많아요. 그 위에도 많은데 보통은 한 뭐 이렇게 한 10만 원대에서 7만 원대, 10만 원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때도 많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답이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 이거 왜 샀냐 이거예요. 왜 샀냐?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와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전 저점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나를 보시면 되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얼마짜리였어요? 자, 여기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은 요때죠. 요때 3월달 2020년 3월달 요때부터 8,000원짜리였거든요. 8,000원짜리. 8,000원이요? 네, 8,000원짜리가 자 2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2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8,000원짜리가 21만 원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지면서 1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해서 이걸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나요?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요. 아니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 지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본 거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구나 하고 생각한 건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구나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더 빠질 구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죠. 네. 지금은 이제 신풍제약의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때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다. 요 정도면은 바닥을 다질 만큼 다졌다. 네. 그래서 뭐 지금 15만 원, 10만 원 이상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47,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네. 그 47,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수급이 너무 괜찮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수급이 너무 괜찮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저항 매물 이 수급을 떠나서 지금 위에 있는 저항대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네, 뚫고 갈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당장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여기서 쉬지 않고 바로 뚫기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 나옵니다. 네. 그 쉬어갈 때 만약에 미공략자 공략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쉬어갈 때 포지션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예, 쉬어가든 어떻게 하고든. 자, 아래에서 매수 과열이 일어났죠? 네. 아래에서 매수 과열이 일어났어요. 시청자분들 차트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떤 과열이 올라오겠어요? 어떤 과열이 올라올까요? 시청자분들. 매도 과열이 올라오겠죠. 자, 매수 과열이 올라왔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수급이 동반됐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동반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급이 동반됐으면은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는 순간이 언제다? 매도가 과열이 되는 부분이다. 그 매도가 과열이 되는 부분이 언젠지까지 지켜보시면 돼요.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 내가 손절을 할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도저히 내가 이거 혼자 못하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고요. 아무튼 간단해요. 원리는. 시청자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수 과열이 일어나면은 이후에는 뭐가 따라온다? 방금 뭐라 그랬죠? 매도 과열이 따라온다. 자, 그럼 매수 과열 이후에 매도 과열이 나왔을 때가 어떤 신호다? 조정 신호거나 혹은 고점 신호다 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주식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 매수 과열이니까 매도 과열이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그 미보유자분들은 그 과열 전에 조정이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내가 추가적으로 공략할 구간이 남아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